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15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던가 그랬습니다. 속보가 뜨더라고요. 노 대통령 병원 입원 위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노태우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노태우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잖아요. 아, 노태우가 병원에 입원했구나. 그래, 쟤 죽을 때가 되긴 했지. 그런데 그 노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서울까지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머릿속에 하얗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때 대검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 죄책감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진실을 지키려고 했었더라면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계적 중립이 그게 더 우리 노 대통령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죄책감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노 대통령 노제 때도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울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노제를 다 끝나고 마칠 때쯤에 나는 조계사에 가야겠다. 조계사에도 그때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 가서 울다 와야지 라고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시청 앞 노제를 하는데 그 김재동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그랬는데 원망 안 할 수가 없다. 참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이제 퍽 터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노 대통령 노제 취재 하는 그 정식 기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장을 둘렀어요. 그래서 취재 기자단이라고 이렇게 불러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막 우니까 시민들이 이제 막 달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1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참 그래요. 예,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고요. 요즘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검사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조금의 죄책감은 가지고 사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윽박지른 검사들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윽박질렀던 그 검사들
정말 잘 먹고 잘 살더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억장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을 참고 또 참았는데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썸네일을 제가 2개를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윽박지른 검사가 윤석열 정권의 배후 막후 실세다. 여러 명의 검사가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을 일단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썸네일이 이거고요. 요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노무현 윽박지르면서 윽박질렀던 검사들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리고 현 정권의 막후 실세도 있더라.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밀짚 모자와 넉넉한 웃음, 막걸리와 자전거가 떠오릅니다. 퇴임하며 야 기분 좋다 하신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그들과 토론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압니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고 비아냥대고 조롱했으며 수사로 보복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검사들에게 손뼉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운운하는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는 검사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MBC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군요. 노무현 15주기의 조국, 저도 검찰 언론의 조리돌림이라고 하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검사들 어디 있나? 글쎄요. 좀 짚어볼게요. 검찰 독재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합니다. 친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찐윤, 진윤을 발탁합니다. 검찰 게시판은 조용합니다.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 7초 침묵 시위입니다. 비겁합니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릅니다.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습니다. 자, 구구절절 우리 가슴에 와 닿는 한마디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참 가슴에 와닿죠. 노 대통령께서는 그들과 토론하라고 했습니다. 그 진심을 저는 합니다. 근데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고 비아냥대고 조롱했습니다. 수사로 보복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하는데 검찰은 조용합니다. 그렇죠? 참 황당하죠. 자, MBC가 이 조국 장관의 이런 그 SNS 글을 보도한 데 이어서 그래, 당시 그렇게 노무현한테 개기던 그 나쁜, 그 정말 그
아나무인의 거만 오만 하던 그 검사들 지금 어떻게 사나 찾아봤답니다. 그래서 쭉 했어요. 그래서 뭐 허상구 검사, 이완규 검사, 이정만 검사, 이석환 검사 등등을 이렇게 얘기해 들었습니다. 허상구 검사라는 사람은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론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마라 라고 협박했던 사람이고요. 이완규 검사 역시 뭐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김영종 검사는 대표적이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부산 동부지청장한테 청탁 전화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한 검사는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냐고 물어본 놈도 있었죠. 그들 다 어떻게 뭐 하고 있을까요? 자, MBC는요, 대체로 이들이 지청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대충 그냥 뭐 얼버무리듯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MBC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집중한 사람은 이완규 검사입니다. 이완규는요, MBC 보도상을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었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법제처장에 임명됐다라고만 썼습니다. 뭐 출세 좀 했네, 그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반쪽짜리 취재였어요. 이완규는요, 윤석열 검사 쿠데타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 정권의 이데올로그예요. 제가 검찰 관련된 얘기를 취재할 때마다 좀 이론적인 얘기, 좀 더 학술적인 얘기를 물어보게 되면은 모든 검사들이 하나같이 이완규를 가르치면서 이완규한테 물어봐라였어요. 윤석열 정권의 이론적 토대를 제기해준 사람.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개길 수 있는 정당성, 이론적 근거를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이완규입니다. 즉, 검사 쿠데타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합리화를 시켜줬던, 학문적 차원에서 합리화를 시켜줬던 사람이 이완규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거고요. 안 좋게 말하면 쿠데타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거죠. 쿠데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만 알고 한동훈만 알죠.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이완규인 거죠. 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아냥댔던 그 검사, 이른바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났지만 김영종 검사, 이 사람 역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사 쿠데타 정권의 수립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출마를 안 해서 그렇지 언제 어디서든 정권의 실세로 등극할 수 있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쿠데타 검사들끼리의 인맥을 이용해서 돈까지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여기에 이 사람이 이완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정만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당시에도 강금실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하나하나 토를 달아서 반박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후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추미애의 검찰개혁에 하나하나 토를 달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직무배제 소송,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낼 때 대리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리인이었던 거예요. 실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법제처장까지 했습니다. 자, 단순히 법제처장 했다 이 정도 수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검사 독재 정권, 검사 쿠데타 정권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마치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허문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허문도 아시죠? 예, 전두환의 허문도가 있다면 윤석열한테 바로 이 이완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김영종 검사,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동부지청장에게 압력 넣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포스코 법무팀장으로 갑니다. 윤석열하고 연수원 동기라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 쿠데타 정권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완규와 김영종,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쿠 실세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김영종 같은 사람은 포스코 홀딩스의 변호인, 한마디로 이 사람 부사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포스코의 부사장. 포스코 부사장이면은 이 급여가 진짜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연봉이. 그리고 윤석열과 동기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건 수임을 했겠습니까?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 거죠. 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권의 실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한동훈만 알고 김건희만 알죠. 석동현까지는 아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만 김영종, 이완규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진짜 실세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율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놓고 지들은 잘 사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면박 주고 공개적으로 윽박 지르고 심지어 조롱까지 해놓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이게 정의인가요? 이런 검사들이 과연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열받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학번 물어본 검사. 몇 학번이십니까? 라고, 나 진짜. 참.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학번 물어본 이런 검사. 이 검사도 지금 잘 먹고 참 잘 삽니다. 여전히, 참. 노무현한테 학번을 물어봤더니 검사, 제가 기억하기로
참 쓰레기죠, 쓰레기. 그러니까 고졸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아유 진짜 비열한 자들이죠.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까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뭐 그 자리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이완규, 김영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고요?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만표. 홍만표는요, 말 그대로 노무현을 윽박질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지난 2016년에 확인된 바로 이 사람의 재산은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감옥을 한번 갔다 오긴 했죠. 하지만 실형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 이렇게 벌어놨으니까 이 돈 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홍만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바로 그 수사 담당자죠.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이인규가 중수부장이었고 이 사람이 수사기획관,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홍만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던 사람이 담당했던 사람이 우병우잖아요. 그 우병우가 노 대통령을 취조하면은 CCTV로 보고 있다가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라고 채팅으로 문자로 지시하게 됐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홍만표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200억을 벌었다고. 200억을. 참. 자, 또 있죠? 자, 이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있죠. 예, 우병우입니다. 우병우도요, 박근혜 때 잠시 조금 욕을 먹긴 했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특별하게 유죄가 선고된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됐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참 쟁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같이 지금도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잠시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심지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곧바로 열린 게 바로 이 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정말 겁도 없죠. 이제 막 취임한 대통령한테 저렇게 대들 수 있었다는 게 저게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미친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때 검사와의 대화는 왜 열렸던 걸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이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이유는요. 검찰 인사 문제였습니다. 당시 검사장급 주축이던 13기와 15기가 되거 자천되고 15기에서 17기가 약진을 하자
갑자기 검사들이 대거 반발합니다. 이른바 검란이지요. 검란을 일으키고 인사에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들을 그냥 한번 밟아버릴까 하다가 대화와 토론으로 설득을 해야겠다. 정권 초기니까. 그러고 해서 연 게 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은 이런 짓을 했던 거죠. 진지하게 대화에 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대서 망신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육을 한번 시켜줘야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였던 거죠. 오만방자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불손하기 그지없는 작자들인 거죠.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가 그러잖아.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검사들이 반항을 했고요. 그래서 열렸던 게 바로 이 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검사들의 이런 황당한 짓거리, 이 오만방자하고 불순한 짓거리를 탄압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줍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협의권이었던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게 해줄게. 협의권이었어요. 근데 이 협의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사들은 자신들한테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총장한테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함부로 굴었죠.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바로 이 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을 작살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난리가 났었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협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 자체를 윤석열이 거절해 놓고서는 지가 인사안을 제시를 안 해놓고서는 협의를 안 했다라고 억지를 쓰면서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여야지 자료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어거지를 썼었어요. 그 당시에 검사들이고 친검 언론들 조중동이고 이런 애들 다 난리 쳐가지고 추미애 잡아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조용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는 뭐 세상이 난리라도 나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쌩 개지랄을 떨다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그것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들은 정의롭지 않아요. 검사들은 중립도 아닙니다. 그 새끼들은 지들 밥그릇이 먼저고 지들 밥그릇 챙기는데 가장 유리한 정치 세력에 빌붙습니다. 그래서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세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는 우원식 찍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우원식 찍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죠. 추미애는 위험한 정치인이다. 나 진짜. 왜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군요. 동지들의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았다 운운하는데 실제로 칼을 꽂은 거는요 아마 닐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습니다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